안녕하십니까. 4장의 세 번째 파트 화학 전도율 집례에 대해 발표할 2년차 나정선입니다. 반대교합은 보호자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상을 느껴 치과에 내원하는 부정교합의 하나로 곧바로 치료를 해야 할지 혹은 적절한 시기까지 경과를 관찰하다가 치료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결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증리의 난이도를 파악하고 본인의 역량에서 치료 가능한 케이스인지와 조기 치료가 필요한 케이스인지 구분해낼 능력이 필요합니다. 반대교합은 골격성 반대교합과 기능성 치성 반대교합으로 구분되고 두 가지가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골격성 반대교합은 상악의 열성장, 하악의 과성장 혹은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하는 상하악골의 발육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기능성 치성 반대교합은 치열 변형, 경사, 통생, 교두 간섭 등으로 하악이 기능적으로 전방 편의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교합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랫입술이나 턱 돌출, 중안면의 함몰감과 같은 심리적인 장애를 유발하여 이로 인한 외모 컴플렉스나 정신 발달상의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절취로 음식을 절단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저작 효율이 떨어지는 저작 기능 장애나 시오, 치, 티귿 발음이 불명확하고 F나 V 같은 순치음의 발음이 어려워지는 발음 기능 장애 등의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교합이 지속되면 악 안면부의 정상적인 성장 발육을 더해하여서 부정교합의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유치열에서의 반대교합에 대한 조기 치료의 의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조기 치료에 찬성하는 임상가들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악골의 명확한 전방 성장과 하악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기에 치아의 피계를 적절하게 회복시켜 주어서 상하악의 원활한 발육을 촉진함으로써 턱의 기능 운동이나 저작근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코골이는 3에서 6세의 어린이에서 나타나는 반대교합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조기에 반대교합을 치료해 줌으로써 호흡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골격성 반대교합으로의 이행을 최대한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인데, 치성 기능성 반대교합이라 할지라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골격성 반대교합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는 그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골격성 반대교합이 존재하는 경우 상악골의 효과적인 발육 촉진은 혼합치열 초기까지가 적절하고, 혼합치열기 중기 이후에는 하악의 발육 억제도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치열기부터의 골격성 반대교합은 대부분이 상악의 발육 부전을 동반하기 때문에 조기에 상악의 발육을 촉진시켜 상악이 조화롭게 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교합의 조기 치료에 대해 반대하는 임상가들의 근거는 첫째로 펄러업 기간을 포함하여 치료 기간이 너무 장기화된다는 것, 두 번째는 성인이 돼서 발치 교정이나 악교정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비교적 단기간 안에도 교합과 안모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현 치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기 치료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교합의 치료의 장기화는 상하악의 성장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상하악의 성장은 뇌신경 패턴에 영향을 받으므로 10세 정도의 약 80%의 성장이 끝나는 반면, 하악의 성장은 키가 멈추는 20세까지 지속되므로 다른 유형의 부정교합과는 달리 치료가 장기화되는 것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근거에 대해서는 유치열기의 조기 치료는 상하악의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이후에 성장 발육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를 원하지 않거나 극단적으로 심한 반대교합의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의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교합의 자연치유 가능성에 대한 리치다 등의 연구에서 언급한 자연치유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 피계의 범위가 전치부에 국한되고 오버바이트가 2mm 이하, 반대 피계량, 즉 오버젯의 마이너스 수치, 즉 절대값이 2mm보다 작아야 합니다. 또한 하악의 전방 유도 시의 교합 관계가 양의 오버젯 값을 가지는 구성교합이 가능해야 하며,
상하악의 유견치의 대각 관계가 오른쪽 아래와 같이 타입C 혹은 상하악 유견치의 교두정 정면 간 거리가 편측 4m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반대 교합에 가동력이 없어야 하고 반대 피계의 깊이가 얕을수록 유리한데 이상의 6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다연치유의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유치열기에서 치열 교환기까지 다연치유되는 확률은 20% 미만으로 낮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앞선 조건을 만족한 특례로 왼쪽 위의 사진이 3.1세 나만의 표준 사진으로 전지부에 국한된 반대교합과 타입C의 견치 관계가 관찰되며 피계량이 2mm 미만으로 작은 것이 관찰됩니다. 해당 환아의 경우 6세 11개월 시에 대구치 맹출 시기에 반대교합이 효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구 치열기인 18.9세까지 정상교합이 유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기 치료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유치열기의 반대교합을 개선하였다 하더라도 영구 전치로의 교환 시기 혹은 영구 치열기에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치료를 시행하는 의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 반대교합 조기 치료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격적 부조화가 심하여 추후에 악교정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 교정과 전문의나 구강외과 전문의와의 협진 혹은 의뢰를 하는 것을 통해 조기 치료를 통한 골격적 부조화의 1차적 치료가 추후에 2차적 교정이나 악교정 수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골격선 반대교합은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경우가 많고 치료가 어려운 반면 기능성, 치성 반대교합은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비교적 간단히 단기간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골격선 반대교합과 기능성 반대교합의 구분이 매우 중요한데 그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기능성 반대교합의 경우 골격선 반대교합과는 반대로 상악 전치는 설축경사, 하악 전치는 순축경사 되어 있으며 피계량이 더 깊습니다. 또한 기능성인 경우 골격 발육의 부조화는 거의 관찰되지 않고 AMB의 값도 정상이며 유견치 교합 관계도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하악의 전방 유도 시 반대교합이 회복되는 것이 관찰되며 퇴구 시에도 절단교합으로부터 하악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교합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예우는 골격선 반대교합은 나이가 먹을수록 특히 신장이 급격히 증가하는 성장기를 지나면서 점점 악화되는 반면 기능성 반대교합의 경우 교합 간섭 요인이 제거되면 자연치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성 반대교합의 경우에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골격성 반대교합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에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열 단계에서 향후 재치료 가능성이나 만시의 증례인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교과서에서는 킥스 인덱스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지표는 상하골의 후방적인 상대적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APDI를 상하골의 수직적 관계를 나타내는 ODI로 나눈 값으로 혼합 치열기의 킥스 인덱스가 높을수록 골격성 반대교합으로 이행되기 쉽다고 하였고 그 값이 1.5에서 2.0이 되는 증례에서는 향후 외과적 교정 치료의 대상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열기의 평가에서도 이 킥스 인덱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값이 1.30 이상의 증례에서는 근기능 교정 장치를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유치열기에서 연구 절치가 정상적으로 규합되도록 맹출할지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데 근기능 교정 장치를 사용하여 유치열기의 교합 개선에 시간이 걸리거나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개선된 유구칩의 교합 상태가 여전히 근신 계단형이라면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 분석상 안면 골격의 형태를 의미하는 셀러와 네이존, 포고니온이 이루는 각인 SMP와 고니얼 앵글의 합이 205도 이상이고 킥스 인덱스가 1.25 이상이면 혼합치열기로 이행했을 때에도 반대교합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반대 피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치료 기간이 길고 개선 후에도 유구치의 교합이 매절 스텝이며 하악골의 부착 위치가 내 두 개에 비해 전방에 있거나
하악각이 점점 커진다면 예후가 불량하거나 난치성 증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지표로서는 S&P와 고니얼 앵글의 합이 205도 이상이며 킥스 인덱스가 1.25 이상인 경우에도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대교합의 치료는 부정교합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기능성 치성 반대교합의 경우 반삽하고 있는 치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에 옆이개의 치아를 간단한 장치나 유견치를 갈아주는 것만으로 치료해줄 수 있는데, 치성의 반대교합은 원인을 알게 된 단계에서 가능한 빨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중에는 고정성 장치를 이용하여 전두부 반대교합을 개선한 증례로, 아래의 장치 장착 후에 3개월 뒤인 4.7세 사진에서 결단 교합까지 개선된 것이 관찰되며, 6.8세 사진에서의 옆비계가 해소된 채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고정성 장치나 캐나인 그라인딩 외에도 반대교합의 치료법으로 구치부의 교합을 이기시키는 방법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발표된 논문으로 혼합치료기의 반대교합을 보이는 1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치부의 교합을 높여주었을 때, 가이드 오프닝을 해주었을 때 전치부의 반대교합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평가한 연구입니다. 3D 스캐닝을 이용하여서 전후의 스캐닝을 슈퍼임포지션 해보는 방법으로 예후를 평가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2명을 제외한 14명, 즉 87.5%의 비율에서 전치부 반대교합이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고, 2년 이상 추적 관찰한 증례에서 이로 인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논문에서는 바이트 오프닝이 전치부 반대교합의 조기치료 일환으로 단순하고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골격선 반대교합의 경우 기능성과 같이 간단하게 치료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잘 이해한 다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골격선 반대교합의 치료는 다음에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골의 성장 유도를 이용한 치료는 조기 치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성장기를 이용하여 반대교합의 원인이 되는 앞골의 구조화를 개선해가는 치료법입니다. 상악 열성장에 의한 것은 그 성장의 억제인자를 제거하고 상악의 측방, 전방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도록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근기능 교정장치, 고정식 또는 가출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측방 확대, 부해장치에 의한 상악골의 전방 견인 등이 있습니다. 하악골의 가성장은 전방으로의 성장 억제를 위한 팅컵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팅컵은 하악의 후방 이동, 하악각의 감소, 혀 위치의 후방 변화, 하악 절치의 설직 경사, 하악골의 시계 방향 회전, 상악 치열궁의 증대, 고니얼 앵글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상악 전방 유도 장치나 팅컵의 경우 일단 장치의 사용이 중단되면 재발이나 헬처 크로스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사춘기 성장이 종료될 때까지는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대상적 개선에 의한 치료는 조기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로 골격성 부정교합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상악 전치의 순특 경사 및 하악 전치의 설득 경사를 유도하여서 무상성으로 외관상의 골격성 부정교합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교합의 정도가 작으면 이 정도만으로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정도가 심한 경우나 안무 자체 개선을 원하는 환자에서는 3번째 방법인 외과적 압교정술이 필요합니다. 제2구치가 교합 손상까지 맹출하고 상하악이 맞물릴 때까지는 정상적으로도 반대로 교합되게 정상적으로도, 그리고 반대로도 교합되게 씹을 수 있는 어린이가 많아서 반대교합 여부의 진단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교합뿐만 아니라 새우등 자세를 하고 있는지, 신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먹는 방법이나 자세가 올바른지 등 교합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 구강 악습관, 구강주의근의 상태, 혀의 위치, 설소대 이상, 호흡 등을 검토하고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지도를 통해서 단기간에 교합이 개선되기도 하는데, 어린아이에게서 도입될 수 있는 이상에서의 지도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입을 사용하는 놀이를 많이 하고 말할 때나 노래를 부를 때 등 가능한 한 입을 움직여 구강 주의근을 발달시킵니다. 소리내서 읽기를 하고 특히 설소대 단축 경향이 보이는 소아는 혀를 사용한 놀이, 혀를 늘리는 놀이를 많이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어쨌든 설소대 절제술을 시행한 후에 혀의 트레이닝을 반드시 실시하면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유베 체조와 같이 입을 움직이는 운동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흡에 문제가 있다면 고호흡의 원인이 습관성인지, 이비인후과 질환이나 국의 편도 비대, 아데노이드와 관련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은 골격선 반대교합으로 의심되는 뒷니의 조기 치료를 장기간 팔로우업한 경우로 치료 개시 전 4.1세 연령일 때 찍은 사진입니다. 골격선 반대교합이 의심되며 거위설, 엎드려 자는 습관, 코골이가 있고 상악골에 열성장이 관찰됩니다. 치료 전의 분석 결과로 대부분의 항목이 평균값보다 크게 나타나며 SNP와 고니어랭글의 합이 205보다 크고 픽스 인덱스도 1.25보다 커서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술자는 아래의 사진과 같은 근기능 교정 장치를 수면 시간을 중심으로 하루에 9시간에서 10시간 장착하도록 하면서 MFT를 지도하였습니다. 1년 9개월 후인 5.10세의 사진으로 하악 중결치가 맹출하였고 전치 피계가 개선되어 결당 교합까지는 가능해졌지만 북지부는 아직 완전히 교합되지 않고 저작 시에는 반대 교합을 보입니다. 2년 반 정도가 지난 8.3세의 사진으로 절치 교환 시 바이트는 얕지만 중결치는 정상 교합을 나타내고 상악의 치열 길이 부족이 관찰되어 8.4세부터 퍼더헬릭스를 사용하여 치열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측방 확대 후에도 연구치 교환 시의 치열공 너비를 확보하면서 교합 유도를 계속하기로 하였고, 이로 인해 장치 장착 기간은 상악의 치아 교환이 종료된 11.5개월까지였습니다. 해당 사진은 쿼드 헬릭스를 끼고 3년 반 정도 지난 11.8세의 사진으로 바이트가 많이 안정된 것이 관찰됩니다. 그 후에 경과 관찰을 계속하였고 사춘기 성장이 끝난 17세 2개월의 구강 내 사진으로 부치 관계는 상급이지만 전치의 피계는 안정적이고 측모의 형태도 양호한 상태를 보입니다. 유치열의 반대교합은 그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발육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빨리 평균 4세 정도부터 대응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절치 교환 시에 자연 치유의 가능성이 있는지, 향후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치료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패턴이 아닌지 등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보호자나 환자에게 확실히 설명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교정과나 구강의과의 개입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선 반대교합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으며, 반대교합의 치료는 하악의 성장 발육 패턴에서 보아도 장기적인 관찰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보호자 및 본인 모두에게 치료에 대해 이해시키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내용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